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이 이번 주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채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자 포장 주문이면 고객들이 이제 앱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 직접 받아가는 건데 포장이면 그래도 지금 수수료를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네, 배달의 민족이 이번 주부터 이제 받기 시작한 중개 수수료, 이제 포장 중개 수수료인데요. 결제 금액의 6.8%입니다. 네. 10% 부가세는 또 별도라서 이것까지 더하면 결제 금액의 7.5% 정도를 받아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2만 원짜리 포장 주문을 했다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로 2만 원의 7.5%인 1,500원 가량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포장 중개 수수료. 지금 배달의 민족 왜 이것을 받기로 한 겁니까? 네, 이제 배달의 민족은 2020년부터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포장 주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때부터 받았어야 하는 중개 수수료를 미루다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제 받게 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배달 앱으로 더 간편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용료를 진작 받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포장 중개 수수료는 계속 면제해 왔다는 겁니다. 네. 배달 주문이나 포장 주문이나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는 건 똑같고 서비스 개발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그동안 포장 중개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었다. 결국 다른 데서 번 돈을 포장 중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건데 서비스 구조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 중개 수수료 포장에 붙는 거 이거 배달의 민족만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요기요는 7.7%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는 1.5%의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쿠팡이츠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포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게 부담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면은 좀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데요. 한 분식점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한 매출을 찾아봤더니 포장 주문으로 발생한 주문 건에 중개 수수료가 추가가 되게 되면 제 소득이 월에는 16만 원 정도, 연간에서 한 190만 원 정도 감소가 하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는 배달의 민족 앱을 사용하지 말고 매장에 직접 전화하거나 수수료가 저렴한 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을 해달라고 손님들에게 부탁하겠다는 업주도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으로는 더 이상 포장 주문을 받지 않겠다. 나아가서 아예 배달의 민족 앱을 쓰지 않겠다. 회원에서 탈퇴했다는 가게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업주는 포장 손님에게 제공하던 서비스 메뉴나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다른 비용 절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주 입장에서도 손님에게 주던 할인 혜택 이런 거 없어지면 결국 소비자도 부담을 갖게 되는 거네요. 네, 이번 포장 수수료는 업주한테 부과가 되는 거고 당장 소비자가 더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포장 수수료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결국 포장 메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를 이미 받고 있는 배달 메뉴 가격을 보면요. 매장에서 주문할 때보다 더 높게 정해진 그 이른바 이중 가격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만난 한 시민도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판매하면서 마진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업주도 당연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 텐데 업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되고 소비자가 이용하는 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황을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은 나름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 앱을 이용하는 뭐 업주라든지 소비자 지금 양쪽에서 보면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뭐 철회한다거나 뭐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이는데요. 이미 5년 동안 무료로 이런 포장 중개를 제공했고 네.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간을 두고 전면 유료화를 예고해 왔었기 때문에 포장 중개 수수료 부과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다만 새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장 주문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이용도 활성화해서 소비자와 업주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우선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는 이제 직접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수고를 감수하는 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더 발급하겠다는 거고요. 업주 입장에서도 포장 주문이 늘수록 그 수익성은 개선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장은 이제 업주가 배달비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더 많다는 거죠. 현재 배달의 민족 앱에서 포장 주문은 전체 주문의 5%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연간 300억 원을 투자해 이 비중을 2자릿수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앱을 쓰는 거가 매우 일상화됐는데 이런 배달 앱에서의 수수료 논란 이거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네, 배달 플랫폼이 단순 중개만으로 10%가량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반발은 꾸준히 있었죠. 네. 결국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낮추되 매출에 따라서 배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상생안 이런 것들을 지난 2월 말부터 시행했는데요. 예. 채 2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수수료가 업주들 입장에선 추가된 겁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상생 의지가 있는 게 맞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배달의 민족은 배달 앱 사용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60%에 가까운 그 절대 강자죠. 요즘 배달 앱 안 쓰는 사람 찾기 힘든데 공공 배달 앱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